네,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HA 쇼핑몰을 통해 멋진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팔도강산팀의 프론티 하이마스터 조성자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프론티어 자이언트 김영란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임페리얼 박미숙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쉬운 듯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결단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오픈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그렇지만 바로 이때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세 번은 안 속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벌써 코로나가 과거가 되어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면 또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힘들다고 하실 건지요. 같은 걸 두 번, 세 번 지금 반복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지금은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인생을 리셋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앞에서 사업 설명을 너무 멋지게 잘 하셨는데 그런 수익, 뭐 하이마스터의 수익, 자이언트의 수익 가져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가져가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그죠? 성공은 누구나 바라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성공을 꿈꾼다면 결단을 해야 하고요.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에서는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알려주지만 누군가는 새겨듣지 않고 누군가는 흘려버리기 때문에 결심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을 하면서 확신 없이 슬쩍 발만 담근 채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나 확신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결단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결단과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명이 많아집니다. 강의를 들으러 가자 또는 중 강의를 듣자고 하면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을 찾게 된다는 거죠. 집에 일 있어서 안 돼. 신랑이 오기 때문에 안 돼. 또는 모임이 있어서 안 돼. 등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는 어떻게든 변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에게까지 그 나쁜 기운이 전파됩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백을 갖고 싶다든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갖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사람은 변명과 이유부터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죠. 서울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귀는 잘 기울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하고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도 설정, 저기도 설정, 발만 담그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고민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결단하고 꿈을 꾸십시오. 결단이란 저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근육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게 근육이듯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내 운명을 진짜 제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몸 깊숙이 결단이란 단어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결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생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정도의 결단 없이 되겠습니까? 만만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 힘들어지며 만만하고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하고 우회하려고 하고 도전을 포기하기까지 하지만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 힘들수록 우회하거나 회피를 하지 않고 간절함이 더 생겨서 정면 돌파, 도전 정신이 더 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나 기댈 구석이 있으며 간절함이 나오지 않게 되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결단을 한 사람은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대가지불이라고 합니다. 절대 대가지불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강한 의지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변화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나의 확신입니다. 5분 안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요. 시스템 안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십시오. 저 역시도 처음엔 페이스오프 한 제품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연봉 4천이라는 마스크를 5개월 만에 갔지만 지금은 라파라든지 시모누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양한 제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 제품을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 제품을 다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의 두 번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유를 얻으려면 변화를 해야 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힘든 이유는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매달리는 꿈들 때문입니다. 꿈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하는 건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슈퍼에서 소비가 매출이 되어 수익으로 돌아오는 액체 쇼핑몰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국내 소비 형태 변화를 보시면요. 언택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 연결을 더한 온택트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형마트를 회피하는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다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어서 예전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 서로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약 200개 점포를 폐점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옮겨 타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늘 지금보다 변화하기를 원하면서도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노력만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힐튼 호텔의 창립자 홈레드 힐튼이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그만두지 않는답니다. 결국 성공은 끝까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핵심 동기를 파악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이유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 이 일을 성공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아야 하고, 세 번째, 핵심 동기를 머리에도 새기고 가슴으로도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슴 깊이 새긴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속도를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코앞에 8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이리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팔코아를 통해 행동으로 변하는 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팔코아입니다. 팔코아의 첫 번째는요, 책 읽기입니다. 매일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끈기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책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것뿐입니다. 하이리빙 시스템에서는요, 하루 15분만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쵸? 하루 15분 책 읽는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줌으로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고 학습을 위한 미디어라든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바뀌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자신감이라는 재산을 얻게 되고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한한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세 번째는 미팅입니다. 미팅은 시스템에서는 주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 사업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없이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간이 없다, 모임이 있다, 약속이 있다 이런 걸로 회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강의는 화, 수, 목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8시 유튜브 강의가 있고요. 오전에도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팅을 참석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요. 성공자들과 어울리며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용입니다. 내가 슈퍼를 차려놓고 남의 슈퍼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슈퍼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집에 쓰고 있는 물건들을 남의 슈퍼 가지 말고 내 슈퍼에서 100% 애용하라는 거죠.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제품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내 집에 쓰고 있는 모든 제품을
나의 쇼핑몰에서 하나하나 바꿔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만의 스토리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본인 자신이 먼저 제품 애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저의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목 디스크가 와서 목 디스크가 급성으로 와서 정말 아팠고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목 디스크란 판정을 받았는데요. 목 디스크란 판정을 받고 저희 하이리빙에 있는 저출력 레이저 라파 401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일째 서울로 운전을 해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페이스오프도 마찬가지. 모공을 수축시키고 터진 살을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20분 전에 참 젊었을 때 20대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10년 전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 애용하시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면 열정이 2배로 생기고 그 열정으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나의 파트너는 나의 행동을 복제합니다. 이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슈퍼의 제품을 모두 애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 이상 더 올바른 제품 전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5번째는 STP입니다. 이 STP는 사업 설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쇼드 플랜 없이 결코 사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줌 미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업 설명을 듣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하시면 최소한의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이 사업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면서 사업 파트너가 나오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아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쇼드 플랜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소비자 관리입니다. 소비자 관리는 현재 하이리빙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 내 소비 회원들을 꾸준히 잊지 말고 관리해야 합니다. 가끔 보시면 내 회원이었던 분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하이리빙 사업을 알아보러 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던 분이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와서 회원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레거도를 그리고 꾸준한 관심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 관리는 10명에서 15명을 골드 소비자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이 좋아서 평생 애용할 수 있는 내 골드 소비자 명단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사업을 휴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이고 15명의 진짜 내 사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담입니다. 상담은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해야 합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는 바쁘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스폰서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스폰서의 한마디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될수록 더 많이 전화를 해야 하고 할 얘기가 없어도 전화를 해서 식사는 하셨는지 뭐 날씨는 어떻다는지 그렇게라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 또 내게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스폰서님은 항상 파트너에게 열정을 줍니다. 동기부여와 함께. 왜 그럴까요? 스폰서는 언제나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8번째, 신뢰 쌓기입니다. 신뢰 쌓기는 하이리빙을 만나면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을 잘 살겨 놓을 것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1년 후에도 같은 후회를 또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속 같은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도록 모든 자세나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예전에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였다면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위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린 이런 과정을 신뢰 쌓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리빙 사업에서 성공하신 사람들은 모두 이 8코어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장님들이십니다. 이 8코어 실천을 통해서요. 건강한 삶,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공유하는 삶이 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먼저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하이리빙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씨앗을 선물 받으셔서 잘 키워보십시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